구본상의 허심탄회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일에나 처음은 있지요. 가을을 맞아 나무에 처음 열리는 첫 열매도 떠오르고요. 또 누구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레 숨을 내쉬고 살아가지만 누구든 첫 울음과 함께 세상의 공기를 들이킨 처음은 있습니다. 자, 그렇듯 처음은 설렘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반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처음의 자리가 공적인 영역, 특히나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또는 지역의 정책을 실현시키는 정치의 영역이라면 의미와 중요성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심탄회에서는 초선으로 처음 국회의원의 길을 걷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의 이강일 국회의원과 또 역시 처음 정치 일선의 바다로 나온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1, 2부에서 차례로 만나봅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TV판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더 인터뷰로 1, 2부 모두 진행이 되고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MBC 중북 시사인 이슈 그리고 구본상의 허심탄회 검색하시면 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는 허심탄회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1부에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총선 지난 지도 꽤 됐는데 네. 이제야 또 저희가 총선 전에는 오히려 토론 등으로 참 많이 모셨었는데 저희 네. 허심탄회에서도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네, 허심탄회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주 못 나와 죄송합니다. 사실은 후보 시절보다 지금은 국회에 가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자주 인사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굉장히 바쁘게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선거 때부터 계속 약속드렸던 민생 현장 살피기 위해서 민생 관련돼서 최선봉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실 이제 초선이시긴 한데 또 정치 하신지는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이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치를 또 오래 해오시고, 네. 뭐 서울시 의회 의원도 한번 하셨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영역에서 또 정치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진짜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뭐 늘 또 자세히 보셨었겠지만. 네. 그 정치를 중간에 그만두고 사회운동하는 시점에도 계속 뭐 정치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네. 제가 출마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 복리 그다음에 민생 현장을 살피는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회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국회에서 입법하는 활동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에 나가고자 하는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도와서 또 입법 활동들을 계속 옆에 서포트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선이지만 뭐 이렇게 시행착오나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별로 없고요. 네. 단지 이제 그동안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것들이 빨리 입법 활동이 돼야 민생 현장이 좀 편해지겠구나 이런 것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을 통해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하는 부분이라서 네. 조금 더 파워 있고 좀 뭐 스피디하게 속도감 있게 좀 전개하는 데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아닌 준비가 다 돼 있는 뭐 상황이라고 또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정치하게 딱히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활동했던 것들이 네네. 정치를 통해서 민생을 좀 안정시키고 국정을 좀 뒷받침하는데 이제 분명히 도움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 되신 분들 다 누구나 개개인마다 스토리들이 다 있겠지만 네. 사실 이강일 의원께서는 뭐 저희 그동안 이제 나오셔서 워낙 저도 네. 그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이력이지만 네. 여기 뭐 지역위원장 처음 오셨을 때도 거의 뭐 보름 만에 네. 그 경선 통과를 하셨고 또 총선 때도 워낙 거물인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이기고 올라와서 그야말로 또 그래도 역시 충북 정치 1번지라고 하는 네. 상당히 지금 입성을 하셨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약간 그 승리 비결 같은 거 노하우를 좀 방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이제 지역 언론인들이 봤을 때도 이제
결정적으로 이걸 합니다. 제가 지역의 언론인들하고 인사를 잘 안 하고 네. 밥 먹자고 해서 이렇게 식사 자리도 안 하고 하면서 예, 예. 그분들이 좀 이상한 녀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정치를 워낙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정치 행태가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정치 형태하고는 좀 많이 궤가 다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지만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유권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거는 저만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찾아뵙지를 못하면 예. 전화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점이 기존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분명히 다를 예, 겁니다. 제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침착되지 않고 어쨌든 유권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유권자분들하고 직접 못 만나는 유권자가 훨씬 많긴 하지만 네.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귀담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되고요. 그게 진정성으로 느껴지게 되면 그게 유권자들한테 느낌을 주거든요. 네. 저놈은 뭔가 좀 달라. 예, 그게 좀 통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단지 이름값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어떤 구태였는데 기대지 않고 네. 예. 그 방식 아마 저희 방송을 그동안에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런 말씀 처음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미 선거 전부터 해왔던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좀 사실은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네. 좀 놀랬던 뉴스 하나는 네. 뭐 여타 이제 뭐 점잖은 뉴스가 아니라 네.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있을 때 네, 네, 네. 좀 곤란한 질문일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우원식 후보하고 이른바 명심으로 일컬어졌던 추미애 후보하고 네. 근데 그때 그 초선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투표 사실을 이제 뭐 밝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좀 놀라기도 했고 어떠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런 또 인터뷰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었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난 그 공격을 받았고요. 아, 그래요? 당내에서? 예, 상당히 예.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러한 파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련의 그 사건을 만들어냈던 배경은 저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확신은 이게 당과 저희 당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확실히 낫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의장 후보로 거론했던 네 분 중에 세 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당론을 그렇게 거스르는 분들이 예. 거의 아닌데요. 제가 좀 이분은 진짜 좀 그런 부분에 조금은 제가 저어낸다라고 생각했던 분에 대한 것들은 뭐 약간 위험한 인물이라는 워딩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거는 예. 좀 제가 정치적으로. 단어가 좀 셌는데 예. 단어가 좀 셌는데 그분이 살아나오면서 정치를 할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당의 지침이나 당론하고 배치되는 결정을 혼자 내리신 부분이 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통제 못하는 영역에 그 사람이 포지셔닝이 됐을 때 그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 때 그런 분이 나와서 네. 또 한 번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정봉주 네. 의원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근데 후보.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큰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 옳지 않다,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느릴 수는 있으나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부분으로 좀 도움을 드려서 대권까지 좀 대표를 잘 모시고 가서 그분을 좀 우리 집권을 하는데 다시 집권을 하는데 좀 네. 앞에 세우는데 좀 부족함 없는 사람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명심으로는 일컬어졌지만 진짜 당을 생각한다면 우원식 후보에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건 확실하게 명심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저도 없다. 체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열성 분들이 누구를 특별히 이제 좀 옹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네네. 맞지만 대표께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네가티브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위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한 사람으로 가는 게 확실하다라는 것들이 안에서 그 당심처럼 결정이 네. 돼 있었다면 저도 다른 선택하기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이제 후보를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삼선의 김
뭐 의원 정도만 밝히고 네. 나머지 다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네. 이강희 의원께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길래 네. 한편으로는 되게 강단이 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아유, 그 뭐 상당히 뭐 사실은 지지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성 지지자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상함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1부에서 모셨기 때문에 또 들을 말씀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정무위원회 상임위가 네. 정무위원회시죠? 네네. 정무위원회가 뭐 저희 뭐 흔히 아는 법사위라든지 뭐 가방위 이런 거는 뉴스에 뭐 워낙 네. 많이 나와서 네. 일반 대중들도 많이 아시는데 정무위원회는 뭐 하는 데인지를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공약에서 기본적인 워딩을 이제 민생 속으로라는 거거든요. 그러셨죠. 예. 이제 민생과 가장 관련되는 상임위가 정무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무위가 대한민국의 이제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다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어느 정도 아우르고 있거든요. 거시경제 쪽으로 보시면은 금융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네네. 이제 저희 정무위고요. 그 다음에 미시정책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중에 부채 문제, 대출 문제, 이자 문제 뭐 이런 거라든지 정책금융과 관련되거나 그다음에 기업 간의 거래까지 다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무위가 거의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좀 폭넓게 투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잘 알려지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대출 없이 사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자와 관련되거나 대출 조건 같은 거 정무위가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는 가장 피부로 밀접합니다. 사실은. 부분이죠, 사실. 예. 예. 그다음에 회생과 파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어려우신 분들 이것도 다 정무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름이 정무다 보니까 뭐 네. 정치 관련한 그렇죠. 런 그렇죠. 정도의 위원회인가 보다 하는데 전혀 경제랑 다 밀접하게 거의 다 경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다 경제 부분이라서 예. 전반적으로 경제를 전체를 거의 다 통과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토나 산자나 이런 데는 예. 그 일정 부분의 산업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정무는 네. 전부적 기본적인 경제 전반적인 걸 좀 다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할 건 요번에 그 TMF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있잖아요. 다 정무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배달 문제라든가 예. 배달료 문제, 네. 뭐 택배 문제 그런 거 전부 다 정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강일 의원께서 사실 이제 시작하신 지 몇 달 안 됐습니다만 네, 그 네. 사이에도 대표로 이제 같이 발의하신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사안들이 사실 민생 관련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쏟아지는 현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정신 없으실 텐데 네. 뭐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네. 그 전자상거래 개정안이라든지 네, 뭐 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네. 근절법이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이 많아서 아마 공부하시면서도 또 민생 얘기 들으시면서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TMF 관련 사태도 있고 요즘 온라인 가장 플랫폼도 있고. 뭐 들여다보시는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법안 또 발의하신 것 중에 좀 제일 좀 염려되고 관심 가는 사안이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 일반인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밀접합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뭐 전자상거래 안 거래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사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으로 사고 뭐 컴퓨터로 사고 하는 거 다 저희 상임위에 있는 거고요. 네. 요즘에 가장 핫한 거는 저희 쪽에서 얘기해서 이제 금투세,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주식과 관련되는 거죠. 아, 금투세도 정무위 소속.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저희 정무위 소식으로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 관련되는 굉장히 핫한데 이 부분은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네네.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일반 투자자, 일반 국민들 몇 예. 천만 원 소액 1, 2억, 2, 3억 투자, 3, 4억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실질적으로 몇십억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세금인데 여기에 이 현혹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뭐 되게 상대당 함부로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쪽에서 금투세가 일반 투자자들인 일반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짧지만 네. 금투세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또 그 뭐 속도라든지 수위를 조절하는 얘기도 나오고 네.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정무위에서?
글쎄 처음부터 프레임을 저쪽에서 그렇게 짜서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동요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금투세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동요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거부감이 너무 많으니까 미루자라는 그런 유예를 하자. 좀 약하게 좀 그레이드를 네. 낮추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도입은 해야 된다. 무조건 도입을 하고 더 강화한데 오히려 강화해야 거기에 된다. 일반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네. 좀 그래서 제가 이번에 KISA라고 해서 새로운 법을 또 보완 입법을 했거든요. 네네.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일반 매덕까지 투자하시는 국민들은 절대 거래세라든가 그다음에 금융투자, 주식투자 소득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네네. 그래서 좀 이원화시켜야 되겠다.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히 세금을 걷고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말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저희가 뭐 관련해서는 뭐 다음에 또 네. 시간이 될 때 좀 관련해서 양쪽 얘기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국토부라든지 산자위 같은 경우는 뭐 길이 생기고 네. 공장이 들어서 가니까 눈에 네. 보이는 성과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모위에서 다룬 것들은 눈에는 안 보일지언정 네.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네요. 아우 시각적인 거를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려면 사실 네네. 정무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시각적인 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확신이 네네. 있어 그런 거고요. 근데 정무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거시경제는 이제 경제학적 개념이고요. 미시경제는 이제 경영학적 개념이거든요. 이 두 부분이 만나는 지점에는 이제 통계적 지식이라든가 전문적 용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학문 쪽에 네. 가깝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각적인 그 결과가 아니에요. 다 소프트한 결과들이에요. 네네. 민생 전반의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살아나오면서 했던 경험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그리고 제가 민생 우선을 하기 때문에 최우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무위원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잘했다. 그리고 네. 발빠르게 제가 성과를 좀 내고 있던 것도 그동안 좀 준비가 좀 돼 있던 부분이 그대로 좀 녹아내지면서 네. 좀 발빠르게 좀 실적을 내고 있는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네, 위원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민생이 굉장히 관련돼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라든지 가방위 같은 데는 이제 위원장 가져가려고 네. 이렇게 좀 초반에 기싸움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정무위원회 같은 거 좀 신경 써서 위원장 가져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 당에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민생 현안이 이렇게 순식간에 막 터져나오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맨 처음 판단을. 근데 너무 많이 터졌고요. 정무위가 소집되지 않는 거는 이제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 이외에 정무위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저쪽의 땅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또 저희 정무위 소식이라 그렇습니다. 정무위가 열리면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갖고 있어요. 네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부인의 명품백하고 화장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요번에 독립기념관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험과 관련되는 게 또 정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 예. 친일 행위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열리면 곤란하죠. 아무래도 네. 저쪽에서. 그래서 너무 이제 정쟁 관련된 위원회만 가지고 신경 쓰시고 네. 민생 관련해서 정무위원회 안 가져가신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는 봤습니다. 그 지금 이제 경제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이번에 최근 나왔던 뉴스 중에 저기 충북 지역 초선 국회의원 4분 재산 공개된데 이건 뭐 좀 여담 같습니다만 네. 뭐 초선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이라고는 합니다만 근데 또 그 초선 전 국회의원 다 대상으로 하면은 그게 평균 액수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네. 뭐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걸로 뉴스가 나오니까 좀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초선 의원님들 재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청주에. 네. 예, 워낙 그 사회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고 저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30대 초반에 일단 벤처 세대로 1세대로서 그러셨죠. 사업을 예. 좀 성공시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서울시의원 최연소도 했었던 경험인데 그때 재산 신고에 비하면 네. 물가상승률을 더하면은 거기 제가 재산이 줄은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제가 약간 더 평균 이하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맞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세 분보다 재산이 네.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 1번
이제 상당의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근데 그냥 크게 굵직하게 보면 네. 뭐 2000년대는 이제 홍재영 의원으로 대표되는 네. 이제 민주당 계열이고 네. 2010년대는 뭐 정우택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시대였다고 이제 네. 크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2020년대는 이강일 의원의 시대로 만들어 지금 초선이시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의 각오라든지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참 송구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을 굉장히 봉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많이 길게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우, 봉사를 예. 제가 뭐 15년, 20년씩 장기 집권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품어내는데 아마 10년 내외면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좋은 후보들이나 후배들을 잘 양성을 해서 더 새로운 콘텐츠로 무장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걸 원하고 있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대한 봉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저야 뭐 열심히 하다 가면 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장기 집권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기 집권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까 10년이라는 얘기 하셨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다는 뜻으로 정도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생방이라 또 네. 많이 가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40초 네. 정도. 끝인사 겸해서 좀 앞으로의 계획. 어쨌든 뭐 보시는 분들이 좀 네. 충북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민생이 바닥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좀 중장기적인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생부터 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이지 않는 현장에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유권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싶지요. 네,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일 의원이었습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또 다른 더 인터뷰 준비를 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예산결산위원회 지난 1년 동안의 파행 끝에 이제 공백 사태를 드디어 봉합을 했고요. 이제 새롭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분을 선임을 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상조 청주시 의회 의원을 오랜만에 모시고 또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조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앞서 이강일 의원과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네네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청주시의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매주 이렇게 만나뵌 적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거 뭐 진행자님도 그대로 계시고 또 작가님도 그대로 계시고 그래서 그대로 있어야죠. 예, 굉장히 그 편안한 마음으로 네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제목처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네네. 바로 조금 뭐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바로 모시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좀 그 법률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었어요. 네네네네. 많이들 워낙 뉴스로 계속 나왔으니까. 네네. 보궐선거 통해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네. 이제 벌금형 선고로 이제 현직을 지금 이제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뭐랄까요? 초선 의원으로서 네. 보궐선거로 들어오셨다가 네.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좀 느끼고 공부도 하셨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예. 그 정치를 갑자기 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원래 정치를 하기 전에 대기업을 다녔었잖아요. 네. 그 대기업 같은 어떤 모든 게 시스템화돼 있고 그 조직에서 중요한 일들은 다 알아서 챙겨주고 하는 그런 조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정당에서도 약간 그렇게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정당이라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다 걸러줄 거다. 나는 선거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고 결국은 당사자가 그 후보자가 모든 거를 중요한 걸 다 체크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알았죠. 그래서 네. 정치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네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게 뭐 회계 관련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제가 이해를 뭐 합니까? 회계 관련이라든지 그 선거운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네.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 또 네네.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좀 조언이 필요하다면 네. 정당에 관계없이 제가 한번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정치를 좀 갑자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또 이제 TV로 또 처음 보고 계신 분들 있어서 처음에 그러면 조금 급하게 들어오셨습니까 정치계? 그렇죠. 뭐 들어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약간 내정된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당시에 그 예, 보궐선거에 예. 나가기로 했던 그렇죠. 네. 예,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그분 대타로 급하게 이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있었던 거고요. 예. 한 10여 분 정도 후보가 이제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선택이 돼서 후보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 이제 보궐선거로 해서 들어오시고 나서 네. 저희 방송에서 토론도 참 열심히 잘 하셨고 제 네네네. 기억에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전에 좀 준비가 많이 돼 있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예. 생각보다 갑자기 들어오셨다니까 예. 그래도 그 전부터 생각은 좀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 뭐 우리가 사는 모든 게 사실 다 정치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뭐 그렇죠. 정치를 지금 혐오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정치를 떠나서는 또 살 수가 없는 네네.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원도 해봤고 또 자영업도 해봤고 네. 또 그 프리랜서로 뭐 개인 강의도 하면서 생활도 해봤고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계층의 사람들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네. 불만 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얘기도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어서 좀 듣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결위가 예. 아마 많은 분들 그 청주시 의회로 검색하셨던 분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워낙 예. 이제 스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다시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일단 갈등 사태가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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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청주시 의장님은 굉장히 그 협치, 화합 이런 걸 강조하시기 때문에 네. 중요한 그 위원회 위원장도 대부분 민주당이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상황 설명을 잠깐 부탁을 직접 예. 좀 드릴까요? 저도 뭐 이때 제가 정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2014년 7월 1일에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하면서 네. 그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의회와 관련돼서는 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2년간 청원군 출신이 한다. 네. 이렇게 합의를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그 지역구 조정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농촌 지역만 존재하는 거는 없고 네네. 사실상 유권자 수로 볼 때는 도시 지역이 더 많아지는 네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서 그 합의 사항이 좀 무의미하지 않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청주시 출신 그 의원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거는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6분이 전원 사퇴를 하면서 네. 작년 1년간은 국민의힘 의원 7분으로만 예결위가 운영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파행 끝에 갈등이 일단락 됐는데 네. 누구의 공이 좀 컸다고 보십니까? 사실 1년씩이나 이게 참 갈등되는 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작년 예결위도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예결위원으로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를 하는 그런 곳이고 예. 예결위가 본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최종 예산을 결정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대부분 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거의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좀 운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기능 면에서. 예. 이번에는 이제 김현기 의장님께서 네.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야당과의 협치, 소통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통 큰 양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예결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정영석 의원 네네네.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민주당의 박승찬 의원이 이제 네. 뽑혔는데 새로 합의 사항이 그래도 또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뭐 그 투표로 하면은 저희가 모든 뭐 위원장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원래 21대 21로 출발을 했다가 네네. 지금은 22대 19대 1. 아, 22대 19대 1이군요. 예, 무소속이 한 분 계셔서요. 국민의힘이 22, 예. 더불어민주당이 19, 예. 그다음에 무소속이 한 분.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제 3대 3기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네. 이번 임기 1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민주당에 우리가 예결위원장을 이제 주는 거로 이렇게 원내 대표님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합의는 이제 뭐 글쎄요 더 다 지켜지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의장님이나 네. 원내 대표님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그런 걸 볼 때는 지켜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또 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요. 예. 이제 어쨌든 1년 동안의 이른바 공백이라면 공백을 네. 거쳐서 예결위가 다시 이제 열립니다. 당장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게 될까요? 예, 예결위에서 이제 지난주에 2024년도 예산안 제 2차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그건 정리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 쓰고 남은 것들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추경이라서 큰 이슈는 없고요. 네. 이제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는 이번에 13분의 예결위원님들께서 아주 촘촘하게 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예산 규모가 이제 4조 원대를 지금 가고 있고 네. 하지만 또 경기는 또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리고 세수도 좀 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또 촘촘하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산을 또 낭비하고 또 꼭 쓰여야 할 곳에 쓸 예산이 없어지는 네네.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13분들이 아주 그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아주 까다로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결위에도 들어가 계시지만 의회 운영위원회 또 네네. 경제문화위원회도 계시고요. 네네네. 네. 사실 아까 뭐 회사도 다니셨고 자영업도 해보셨다고 하시지만 또 지역에서는 예. 이상조 의원을 그 문화예술 쪽에서 그렇죠. 또 예.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경제문화위원회면은 이제 거의 지금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관련해서 이제 좀 뭐 들여다보고 싶은 사안들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예, 사실 제가 아주 딱 맞는 위원회로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도 근무를 했었고 예. 또 문화예술단체 임원도 여러 곳에서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경제문화위원회에 제가 아주 적절하게 잘 왔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제 쪽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다보는 그런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문화위원회인데 이제 문화예술인들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우리 지역의 예산이 사용되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 적절하게 어떻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네.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민간예술단에서 보여줄 수 없는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예술의 네.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예술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뭐 30년, 40년만 지나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민간 차원의 노력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보호해야 되지 않나. 계승 발전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지원해야 네.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몇십 년 후에는 좀 잊혀지거나 사라지게 그렇죠. 될 예, 예. 것들이 있다. 예, 예. 그런 게 이제 좀 눈에 보이시는 것 같고 네. 관련해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 후민정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한 네, 조례도 네, 이제 제정을 하셨는데 네, 네. 사실 후민정음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예, 예. 잘 보존되고 잘 이제 진흥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특별히 네.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셨을까요? 예, 이제 뭐 우리 청주 시민들은 대개 알고 계시겠지만 1444년에 세종대왕께서 그 봄과 가을에 한 120여일간 우리 초정에 머물렀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초정약수를 사용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맞춰져 예, 예.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 초정에서 머무는 동안 주된 일은
그 우리 훈민정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네. 훈민정음을 물론 그 전에 창제를 했지만 그거를 마무리 작업을 하는 아니면 실용적으로 네.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사용해보는 예.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게 있지 않나.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문자 그리고 네. 아주 아름다운 문자로 알려져 있는 훈민정음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 어떤 마무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우리 지역하고 지역이었다. 굉장히 예. 그 관련이 있다. 네네. 이 부분에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네네. 이 부분을 만천하에 알리고 또 선점해 놓아서 훈민정음의 연구 장소에 관한 앞으로의 시비거리를 없애고 역사적 사실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네.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123일인가요? 122일. 122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가신 걸로 예.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상조 시의원 모시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중요하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충북 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후원회를 개설을 하셨어요. 네네. 이제 이게 그 일단 헌재에서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금지했던 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그 동안에 개정한 법이 개정이 됐었고 그 이제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지방의원 가운데는 박진희 충북도의원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개설하셔서 네네. 근데 또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는 네. 또 이상조 시의원께서 처음으로 후원을 개설하셨어요. 예. 이 내용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이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정치를 하시거나 이런 네.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상 우리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340만 원 정도의 의정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젊은 청년 그 정치인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원룸에서 거주를 하면서 네네. 또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운동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마련을 해놔야 네네.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받더라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상 쓸 돈이 이제 마땅 활동비가 없죠. 근데 일단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의정 활동비인데 예.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해서 쓴다고만 말씀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제 소득이 예. 많지 않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 네네.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선거를 할 수가 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20대 때 주식 투자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는데도 굉장히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경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또 뉴스,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와 관련된 뉴스라든지 네. 주식의 등락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인에게 시민이 뭐 1년에 10,000원이라도 후원을 한다면 그 정치인의 활동이나 우리 시의 그 어떤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데 관심을 당연히 가지게 될 거다. 관심도가 전과는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3,000명의 시민들로부터 1년에 10,000원씩 후원을 받겠다. 그게 이렇게, 목표시군요. 예, 그게 목표였는데 이제 오늘 현재 이제 한 달 정도가 예, 됐습니다. 예. 됐는데 이제 한 320여 분 정도가 이제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금액으로는 한 1,100만 원 정도 그렇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1인당 한 3만 원 전후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 60% 정도는 1년에 10,000원 후원하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말 그 시민들의 네. 작은 그 후원이 다 모여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운영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했던 3,000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예. 한 뭐 1,000명 내외에서 마감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렇더라도 어떤 우리 시의 정책이나 또 저의 의정 활동에 관심이 있는 1,000명이 저를 후원해주는 1,000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네. 좀 굉장한 책임감을 느낄 것 같고요. 딴짓 못하고 열심히 의정 활동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도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군의회 3천만 원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의원이 받을 수 있는 거. 네네. 그리고 내시는 분들은
도의회 같은 경우 도의원 같은 경우 200만 원. 예. 그리고 저희는 100만 원이 예. 이제 최대 한도를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내시는 분들도 여러분께 낼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합치면은 2천만 원 한도. 원까지죠. 예.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처음 후원회를 개설하신 걸로 좀 화제가 된 거는 네네. 다시 얘기하면 이 법은 개정이 됐지만 네. 그러면 너 나올 거 없이 다 후원회를 개설할 것 같은데 많이들 뛰어들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 이게 여쭤보고 이제 싶어요. 후원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예. 번거롭고 처음에 이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관위에 이제 후원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후원회를 조직을 하고 정관을 네. 만들고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선관위에서 검토를 한 후에 등록증을 줍니다. 네. 그럼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갑니다. 세무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네. 그 비영리 단체에 이제 등록증을 주거든요.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후원회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복잡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CMS를 개설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CMS를 개설 신청을 하고 금융결제원과 또 CMS 관련 계약을 해야 여기까지만 되는 들어도 벌써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하죠. 예. 특히 의원들 네. 같은 경우 이제 법률적으로 나중이라도 혹여라도 또 예. 문제될까 해서 걱정도 좀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변에 많은 의원들은 아직 후원회를 뭐 적극적으로 열고 계시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예, 제가 이제 선관위에서 후원회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그때 네.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는 저 포함해서 5분의 의원만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 5분의 의원 중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후원회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현재로서는 청주시의회에서는 제가 혼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방의회가 항상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도 사실 원론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네. 가끔 잘못. 근데 이런 부면에서 볼 때 이런 후원회가 법률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절차도 복잡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예. 현실적으로도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1년에 네. 이게 다 용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 어디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의정 활동에 쓸 수 있는데요. 이제 한 건 한 건 쓸 때마다 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의정 활동이라고 하면 사람 만나는 일, 예. 그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일, 그다음에 뭐 선거 운동에도 쓸 수가 있고요. 사무실 열고 거기에 인력 채용하는 데도 쓸 수 그것도 쓸 수 있죠. 뭐 현수막을 한다든지 네네네. 뭐 토론회에 그래서- 예. 식비를 쓴다든지 네. 문자를 발송하는 그렇군요.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예, 예. 문자 발송 비용이라든지 예. 뭐 이런 비용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무실 요즘 같은 때 사무실 임대료 만약에 네. 낸다고 치거나 인건비 한 분이라도 보좌할 수 있는 분들 사무할 수 있는 분들 채용하고 네. 나면 이게 그것도 이 금액이 모자르죠. 예. 모자른 현실적인 문제 아까 이제 네. 그 할 때 복잡하고 법적으로 예. 걱정되는 문제 이 두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이면 사실 그 후원회 사무실 직원 한 명 고용하면은 다 쓸 수 있는 네. 돈이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후원회 사무실을 열지 않아도 되고요.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네. 그 일을 해야 되냐면 의원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후원회를 개설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왜냐하면 하시는 이제 이유는? 우리 시민들 중에 우리 시의 방향, 시의 정책, 예산의 사용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1,000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일이고 네. 저로서도 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주변 분들이 아직 많이 뛰어들지 않는 것은 예. 역시 굉장히 번거롭고 번거로움 때문에 이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네. 한 분 한 분 다 뭐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영수증도 다 발급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래야 되겠죠. 예, 예. 예. 투명하게 하려면. 투명하게. 예. 아까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 관련해서 워낙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에서도 문화예술 특위위원장 하고 계시죠? 예. 국민의힘 그 충청북 도당에서 네. 문화예술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더 생각하시고 활동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먹고 사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정이나 존경을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고대로부터 예전부터 우리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문학 작품이나 네. 예술 작품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맛집을 찾아가고 또 그 음식을 즐기고 또 일상생활 범주 내에서 뭐 음악을 즐기고 문화예술을 만나고 동네마다 서점이 있고 네네. 독서 토론회가 열리고 이런 모습이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성안동 주민센터에 한쪽 벽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네. 우리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걸어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네. 우리 소득만 늘어난다고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업무를 보러 갔던 시민들이 한쪽 벽에 갤러리가 조성이 돼 있네. 네. 이런 것들, 이런 알겠습니다. 모습들을 저는 앞으로 이제 추구하고 싶습니다. 제복을 통해서 들어오신 초선이신데 네. 오늘 뭐 말씀 나눠보니까 여유가 있으시고요. 갑자기 들어오셨다고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예. 계속 정치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요? 예,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의원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도 예전에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야, 의회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네. 견제를 진짜 의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제가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보다 제가 9개월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줄여주시죠. 굉장히 예.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바쁜 나날을 네네. 보냈는데요. 앞으로 일 열심히 하는 시의원으로 네.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조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